시정질문을 통해서 최대호 시장님과 질의응답을 했었고 5월 3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생활체육인으로서의 메카도시와 여성축구 도시로서의 메카도시를 제안을 제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리당략 차원에서 새누리당 의원이기 때문에 최대호 시장의 공약사항을 발목 잡는다는 식의 부정적인 비판도 없지 않아 있던데 누구 못지않게 프로축구단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부분을 잠시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분데스리가를 9년 3개월 정도 봐왔던 사람이고 홈 경기가 열리면 그 도시의 축제가 되다시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아주 부럽게 바라보고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축구하는 것을 아주 즐겨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양의 LG 치타스가 서울로 상암 경기장으로 연고지를 옮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 누구 못지않게 갖고 있고 그런 이면에 대기업의 홍보 기업 이윤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안양이 가지고 있는 축구시장, 한국 축구시장 규모 전체를 봤을 때 서울에는 2개 구단 정도가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던데 대기업의 수지 타산 규모를 봐서 판단을 했던 불매운동, 삭발투쟁까지 했던 것을 감수하고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들은 그 이면에 있는 한국 축구시장 규모를 잘 판단해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LG 치타스가 있었던 그 안양 축구 명문 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시민구단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프로축구단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대기업 스폰이 있는 그 시에서는 저희가 프로 연구구단을 2개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것은 약 4천만 원 정도입니다. KGC, 인삼공사, 농구단하고 안양 한라 아이스하키 팀을 위해서 4천만 원 정도만 지불하고 저희는 그 연고구단의 경기를 보게 되고 KGC 인삼공사가 챔피언전에서 우승을 했을 때 같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로 대기업이 스폰이 돼 있는 프로축구단이라면 저 발벗고 나서서 찬성을 합니다. 근데 시민구단이라 하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시민들 주머니에서 쌈짓돈이 기꺼이 나와야 되는 건데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입장권을 사서 적극적으로 운동장에 가줘야지만이 시민구단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공청회라든가 여러 홍보자료를 통해서 시민구단이 갖는 장단점을 정확히 안 상태에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누차 가지고 있었고 그런 바람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반대 논리를 가지고 시민구단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들이 이러저러하니 이것을 고려해서 극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지속적으로 거론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선 안양시 재정 여건을 봐서 누차 얘기하듯이 가용 예산이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 올해는 15억 플러스 재단 설립금 3억 해서 10억, 5억, 5억 하면 총 맥시멈 48억 원 가지고 시민구단을 창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 그 이면에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그냥 시민구단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대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시민구단 홍보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잘 되지 않았던 점은 제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재정운영 방안 저희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그렇다면 15억 이외에 나머지 몇십억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확보 방안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82.5% 찬성한다라고 하는 이 수치를 제가 잘 공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당시 여론조사는 1부 리그, 2부 리그가 나누어져 있는 승강제 도입에 따른 2부 리그를 가는 프로 2부 리그에 들어가는 프로축구단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 당시 진행이 되고 있었던 현재 K리그에 해당되는 프로축구단 창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대기업 스폰서가 있는 프로축구단이라는 생각도 많이 할 수가 있는, 현혹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단순히 82.5%가 만약에 시민구단으로서 자신이 스스로 돈을 내서 운영하는데 이바지해야지만 운영이 될 수 있는 시민구단의 형태였다면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 공모주 방식으로 프로축구단을 창단한다면 창단 기금을 내실 용의가 있느냐라는 항목에 없다 55.8%, 있다 37.8%, 모르겠다 그리고 답변을 하지 않은 사람이 6.5%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서면으로 해서 설문지 할 때 쓰는 거하고 실제로 시민공모주를 발행을 해서 사야 될 때의 생각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면, 기꺼이 창단기금을 내겠다고 했던 37.8%는 더 수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잠비아전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안양의 축구 열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A매치였습니다. 비록 1.5분 해외파들이 참석하지 않은 경기였지만 A매치에 대한 관심도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프로 2부 리그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내셔널리그에 있는 팀들조차도 재정 운영비가 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2부 리그로 진출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연맹에서 내셔널리그에 있는 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책으로 30억 원을 매년 10억씩 3년간 지원을 해주겠다. 2부 리그로 올라와라. 이렇게 사정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 2부 리그의 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그리고 시민구단으로서 향후 승강제가 진행이 될 텐데, 현재 K리그가 스플릿 시스템으로 상위 스플릿 8개 팀과 하위 스플릿 8개 팀으로 구분이 져서 상위 쪽에서는 우승팀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간 팀을 상위권에서 선정을 하게 되고, 하위에 있는 8개 팀은 이제 승강제에 따라서 이제 승은 없고 2년 동안은 강마했을 텐데 2개 팀이 정해질 겁니다. 근데 시도민 구단으로 현재 K리그에 6개 팀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상위 8개 팀에 들어가 있는 경남FC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8위로 턱걸이로 간신히 걸려 있습니다. 승강제라고 하는 경쟁이 도입이 되고 나면 재정 운영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들하고의 경기가 경쟁을 해서 시민구단이 성적을 유지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단법인을 통해서 운영을 하다가 시민공모주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비근한 예로 강원FC가 도민공모주를 통해서 창단이 됐습니다. 당시 창단 시에 도민들의 창단에 대한 지원 의지가 강해서 그런지 한 90억 원 정도를 모금을 해서 창단 기금을 마련해줬고, 도에서 30억 정도를 해서 창단됐던 강원FC가 3년차 되는 해에 18억 잔고였습니다. 이른바 이제 깡통을 찼다라고 얘기를 하는 형태인데, 3년 동안 100억 정도를 쏟아 부은 것이고 거기에 걸맞는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도민구단 강원FC고, 안양이 지향하려고 하는 시민구단 안양FC의 미래도 타산지석을 삼아 잘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미시가 창단을 신청했다가 유보 신청을 해서 다행히도 안양이 만약에 유일한 신생창단팀이라면 김영환 추인단장님이 말씀하셨던 혜택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신생팀이 2개가 되면 2개 이상이 되면 저희가 드래프트제에서 어드밴티지를 받게 되는 숫자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 도지사가 선거 공약, 핵심 공약 중에 하나로 도민구단 창단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충청남도는 연간 예산이 5조 원 규모입니다. 예산이 5조 원 규모의 예산 규모에서 봤을 때도 도민구단을 창단하는 것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매년 한 30억 정도는 적자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본인의 선거 공약 중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도 마찬가지 이유로 도민구단을 포기했는데 그 발표문에 보면 연구기업 부족과 장기간 글로벌 경기 침체를 사유로 들어 그 구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자신의 핵심 공약조차도 포기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기 시간이 좀 많이 되니까 줄여서 간단하게 핵심 단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안양은 LG 치타스가 있었을 때 전용구장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양 종합운동장을 주경기장으로 활용을 할 때 안양은 전용 축구 경기장이 없습니다. 관람을 했을 때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만큼 그런 어떤 긴박감이, 현장감이 느끼지 못할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프로구단을 갖게 되면 전용 구장을 지어야 되는 예산상의 문제, 부지 확보의 문제도 또 있습니다. 인천의 숭이아레나처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민간 기업체가 짓는 방식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재정 운용 확보 방안에서 시군구 농협을 통해서 3억 원 정도를 협찬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찬금 부분은 농협이 별도로 안양시 시민구단을 위해서 3억을 추가로 책정한다면 적극 환영이겠지만 그 농협에서 홍보 효과를 위해서 3억을 더 추가로 내놓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군구 농협이 시에 출연금을 하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하게 된다면 이 금액 자체가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이 됐었던 것이 시민구단 운영비로 전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양시의 사회복지기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집행기관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하는 애초에 35 플러스 알파였던 것을 이번 창단 지원 조례안에 15억 한도 내에서 5년 한시 동안 15 플러스 알파로 해서 노력을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찬성을 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나머지 금액이라는 것이 35 플러스 알파였을 때는 시민들이 주머니에서 낼 돈이 조금 적을 겁니다. 기업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15 플러스 알파면 시민들이 15억 이상을 더 많이 출연을 해줘야 되고 기업체는 더 많이 출연을 해야 될 겁니다. 관내 기업체가 유수의 업체가 없다 보니 소규모 업체들한테 준조세 형식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도 잘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민구단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절실한 것인데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시민공모조 때 돈을 출연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입장권을 구입해서 공짜로 가려는 형태가 아니라 입장권을 구입해서 입장료 수입을 낼 수 있게끔 재정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어야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저희 안양시에서 시민구단 부분은 아직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잘 홍보가 되지 않고 82.5%의 시민들이 찬성한다고 하는 허구적인 수치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네.